네, 안녕하세요. 데이터 사이언스 개론 1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한상태 교수입니다. 지난 10주차 때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운 내용을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중간 시험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했는데요. 아마 문제를 풀면서 그동안 배웠던 내용을 한번 잘 복습해 봤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어서 11주차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게 됩니다. 아마 11주차하고 12주차에 2주 정도에 걸쳐서 진행이 될 내용은 통계적 추정과 검정과 관련되는 내용이고요. 이후 13주, 14주에는 그와 관련되는 또 이런 문제풀이 시간을 여러분들 가지면서 여러분들이 그 데이터 분석 또는 데이터 사이언스 그런 것들에 있어서 기본적인 개념을 완결하는 그런 시간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통계적인 추정과 검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1주차에서는 통계적 추정과 관련되는 내용이 핵심 사항입니다. 슬라이드를 넘기겠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중간 그림을 한번 보세요. 중간 그림을 보면은 거기 모집단이라고 하는 게 있죠. 모집단은 이제 앞서도 배웠지만 우리가 관심을 두고 있는 대상 전체를 말하죠. 만약에 투표를 한다 그러면은 유권자 전체가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표본 추출 N명의 표본을 뽑았습니다. 뽑은 거를 표본이라고 하고 영어로 샘플이라고 했죠. 그래서 표본을 통해서 관찰된 표본의 특성이 있어요. 그것을 통계량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뽑은 놈의 평균은 X바, 뽑은 놈의 표준 편차는 S, 뽑은 놈의 분산은 S제곱, 뽑은 놈의 비율은 P바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우리가 관심을 두고 있는 모집단, 전체에서 모집단의 특성, 우리가 알고자 하는 특성을 모수, 파라메트라고 했고요. 모집단의 평균을 모평균, 뮤,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시그마, 모집단의 분산을 시그마 제곱, 모집단의 비율을 P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통계적 추정이라고 하는 것은 모집단 전체에서 N개의 표본을 뽑아서 관찰된 내용, 통계량을 이용해서 우리가 알고자 원하는 모집단의 특성, 모수를 뭐 하는 거예요? 짐작해 보는 거예요. 찍는 거예요. 추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모집단에서 일부 뽑아 표본에서 관찰된 특성, 통계량을 근거로 모집단의 알고자 원했던 특성 모수를 우리가 짐작하는 것, 추정하는 것. 이것이 이제 통계적 추정이다. 그래서 뽑은 놈의 평균을 이용해서 모집단의 평균을 추정할 거고요. 뽑은 놈의 분산을 이용해서 모집단의 분산을 추정할 거고요. 뽑은 놈의 비율, P바를 이용해서 모집단의 비율 P를 짐작, 추정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맨 아래에도 나와 있지만요. 그 통계적 추정에 있어서 우리의 관심 대상은 표본에 있어서의 통계량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자 원했던 전체 집단, 모집단의 특성인 모수라고 하는 걸 꼭 기억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통계적 추정은 뽑은 표본을 이용해서 모집단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특성인 모수에 대해서 적절한 추정을,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다. 그래서 통계적 추정을 다시 정리해 보면요. 슬라이드 맨 위쪽으로 가보면요. 표본으로부터 얻게 된 특성, 표본의 특성 정보는 통계량을 이용해요. 우리가 알고자 원하는 모집단의 특성인 모수 파라메타를 추정하는 것이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서울시 종로구에 이번에 국회의원 총선거를 보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미래통합당의 황교안 후보가 맞붙었잖아요, 여러분들. 그럴 때 바로 종로구에 있는 유권자 전체가 뭐예요? 투표권을 가진 유권자 전체가 모집단이 되고 그 중에 출구조사를 통해서 표본을 뽑아서 알게 된 게 있죠. 그걸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표본이라고 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1000명을 표본을 추출을 했다면 1000명이 표본이 되는 거죠. 그를 통해서 이제 물어보지 않겠어요? 누구를 에게 지지를 했는지.
그래서 뭐 이낙연이나 황교안이나 이렇게 지지한 사람 후보들을 이제 물어보게 되죠. 그렇게 1000명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 이제 통계량이라고 하는 거고요. 거기서 얻은 비율이 있잖아요. 표본 비율. 그걸 근거로 투표권을 가지는 유권자 전체 투표한 사람은 이낙연 후보에게 몇 퍼센트를, 황교안 후보에게 몇 퍼센트를 지지를 했을까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알고자 하는 모 비율이잖아요. 바로 그 1000명을 통해서 출구조사를 통해서 알게 된 그런 표본 비율을 근거로 유권자 전체에 대한 각 후보의 지지율, 모 비율을 이제 짐작하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겁니다. 통계적으로 이렇게 추정하는 방법은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가 점 추정이고요. 하나는 구간 추정이 있는 겁니다. 점 추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포인트 에스티메이션에서 우리가 알고자 원하는 모집단의 특성 모수를 하나의 값으로 찍는 거예요. 추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보면 이런 거죠. 삼성전자 가전제품의 시장 불량률은 3.5%이다. 이렇게 하나의 값으로 딱 불량률이 3.5%이다. 하나 값으로 찍은 거죠. 예를 들어서 LG전자에서 만들어진 제품의 청소기는 수명은 5년이다. 이렇게 하나의 값으로 찍는 거죠. 이런 걸 점추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뽑은 것의 평균, 표본 평균 X바는 모평균 뮤의 하나의 값으로 딱 찍을 때 뮤를 찍으면 뮤 헷 이렇게 모자 씌워놨죠.는 뽑은 것의 평균 X바이다. 표본 비율 P의 추정치는 바로 뽑은 것의 비율 P바 표본 비율이다. 모집단의 분산 시그마 제곱의 헷 추정값은 뽑은 것의 분산 S 제곱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웠던 자료를 잘 정리하고 요약하는 그런 기술 통계량 SPSS 출력 결과도 한번 봤잖아요. 거기 나온 값들은 전부 뭐예요? 하나의 값으로 되어 있는 건 다 점 추정치로 생각하면 된다. 이렇게 점 추정을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런 이제 점 추정에 있어서의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원래 모수는 알 수 없는 값이라 그랬잖아요. 모수, 모집단의 평균, 뮤, 시그마 제곱, 피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모집단의 모수는 알 수가 없는데 우리가 통계량은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알게 되잖아요. 추정한 값이니까. 그래서 점 추정은 원래 뮤라고 하는 게 있고요. 원래 구하려고 하는 것. 그거를 X바로 우리가 X바로 추정을 했어요. 그러면 그 차이, 뮤에서 빼기 X바로 추정한 그 차이가 오차 아니겠어요? 오차? 근데 뮤는 알 수 없는 모르는 값이고 X바는 찍은 값이니까 모르는 값 빼기 찍은 값은 모르죠. X-5는 그럼 모르잖아요. 그 값은. 그쵸? X 값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이렇게 하나의 값으로 찍는 점 추정은 그 참값 뮤 빼기 찍은 값 X바가 오차인데요. 그 오차의 정도에 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모집값과 가까울 것으로 생각되는 뽑은 놈의 추정치이지만 이 값이 어느 정도나 오를지, 그러니까 미지인 모수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를 미지인 모수 뮤를 모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지인 모수에서 표본의 추정치 X바를 뺀 게 오차인데 모수를 모르기 때문에 오차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추정 방법은 구간 추정이에요. 미진 모수가 속할 구간으로 모수를 추정하는 거죠. 즉 뮤, 모집단의 평균 뮤는 70에서 80 사이에 있을 거야. 불량률은 P는 3%에서 5% 사이에 있을 거야. 이렇게 이제 어디에서 어디 사이에 있을 거라고 하는 구간으로 추정하는 게 바로 여러분들 구간 추정, 인터벌 에스티메이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지인 모수가 속할 구간, 즉 추정하고자 하는 모수, 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포함할 수 있냐, 95% 신뢰 수준 또는 99% 신뢰 수준, 99죠. 이렇게 여러분들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 수준, 그 신뢰성을 가지고 구간을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구간 추정은 하나의 값으로 추정하는 것 대신에
모집단의 모수 뮤를 포함할 범위 어디에서 어디까지 있지 않을까 이렇게 구간으로 추정하는 거고요. 이렇게 구간으로 추정을 하면요. 구간에 속할 확률 95% 신뢰할 수 있다. 99% 신뢰할 수 있다. 이런 확률을 제시함에 따라서 우리가 알고자 원했던 뮤값과 추정한 값 X바 표본 평균 뮤 마이너스 X바 이것이 모집단의 참값에 얼마나 가까운지를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 뽑은 것의 특성 통계량을 바탕으로 한 통계적 추정은 이렇게 신뢰 구간은 이런 오차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신뢰 구간의 추정을 널리 이용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아래 슬라이드 4쪽 아래 보면은 신뢰 구간이 모수를 포함할 확률은 표본을 무한히 반복해서 추출할 때 모수를 포함하는 구간의 상대 도수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되게 말이 좀 어렵죠. 그쵸? 말이 어려워요. 지금 뭐냐면 이런 겁니다. A라고 하는 학생이 1000명을 뽑아서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구간을 구했어요. 신뢰 구간을. 아마 호서대학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합시다. 그냥 호서대학교 빅데이터 경영공학부 1학년에 입학한 학생들 예를 들어서 100명을 기준으로 그 중에 예를 들어서 A라는 학생이 20명을 뽑아서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토익을 예를 들어서 모두 봤다고 해보세요. 그것에 이제 평균값을 구해보는 거죠. 그랬을 때 이 학생들의 영어 실력 평균 뮤를 포함하는 구간이 될 수도 있고 또 포함하지 않는 구간이 나올 수도 있겠죠. B라는 학생이 하면 또 다른 사람 20명을 뽑아서 해보면 또 달라지지 않겠어요? C라는 사람도 해보면 또 달라질 거고요. 제가 해봐도 뽑힌 20명이 달라지기 때문에 계속 그 값이 달라질 겁니다. 그럴 때 100번을 하면 그 중에 95번은 뮤를 포함하는 구간이 만들어지고 뮤를 포함하지 않는 구간은 5번이 생긴다 이런 거예요. 1000개를 그렇게 구간을 만들어 보면 950번은 모수 뮤를 포함하는 것이 만들어지고 나머지 5% 정도는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모수를 포함하냐 포함하지 않느냐 하는 포함하는 횟수 이런 구간을 무수히 구할 때 그랬을 때 그 포함하는 구간이 95% 신뢰 수준은 95% 정도가 그렇게 포함하는 구간이 생긴다 이런 겁니다.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신뢰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거죠. A 제품의 시장 불량률 P는 2%보다 크거나 같고 8%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게 구간 추정이에요. A 후보율의 이번에 득표율은 P는 45.5%보다 크거나 같고 49.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구간 추정이라는 거죠.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이렇게 구간 추정에 대한 예를 여러분들 한번 볼게요. 이제 언론에 이렇게 신문 기사들이 자주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 네이버 이런 거로 검색해봐도 이런 건 수시로 볼 수 있어요. 정부의 이번 정책에 대해서 표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찬성한다는 비율이 74%였다. 이번 조사의 신뢰 수준은 95%이고 오차 한계는 플러스 마이너스 4%포인트이다. 그래서 오차 한계는 오차가 최대한 4%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 찬성한다는 비율 하나의 값으로 지금 얼마? 74%. 이게 점추정치고요. 신뢰 구간은 그 74%에서 오차 한계가 플러스 마이너스 4%를 빼면 70%가 되죠. 4%를 더해보면 78%가 되죠. 그래서 찬성한다는 비율은 70%에서 78% 사이에 있을 거야. 이거 95% 믿어도 좋아. 이런 겁니다. 두 번째 예를 보면 이번 선거에 대해서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A 후보의 지지율은 51%이고 B 후보의 지지율은 49%였다. 이번 조사의 오차한계는 3%포인트로서 신뢰수는 95%, 두 후보의 지지율은 오차 범위 내에 존재한다. 자, 이럴 때 A 후보 51%, B 후보 49% 이런 하나의 값이 점추정값. 신뢰 구간은 A 후보는 51%에서 오차 한계 플러스 마이너스 3%를 빼보세요. 그럼 48%가 되죠. 51%에서 오차 한계 플러스 마이너스 3%포인트고 플러스 마이너스 9가 빠졌네요. 51% 3%를 더하면 54%가 되죠. 비후보는 49%에서 3%를 빼면 46%가 되고 3%를 더하면 52%가 됩니다.
그러니까 A 후보의 지지율은 48%에서 54% 사이에 있을 거야. 이거 95% 확신해도 좋아. 이런 거죠. B 후보의 지지율은 46%에서 52% 사이에 있을 거야. 이거 95% 확신해도 좋아. 이런 거죠. 그럼 두 개를 그려보면은 겹치죠. 겹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A 후보가 49%가 나오고 B 후보가 51%가 나오면 뒤바뀌어 버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겹치는. 이럴 때 오차 범위 내에 두 후보가 경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마지막 예를 보면요. 근본 고객 만족 지수에 대한 조사에서 A사의 평균은 91점, B사의 평균은 83점이다. 신뢰 수준은 95%이고 오차 한계는 플러스 마이너스 3.5점이다. 그럼 이럴 때 A사 평균 91점, B사 평균 83점은 점 추정가. 거기에 오차 한계 플러스 마이너스 3.5점이니까 3.5점을 A사 빼보면 87.5가 되고요. 91에서 3.5를 더하면 94.5가 되고요. B사 같은 경우는 83점에서 3.5를 빼면 79.5가 되고요. 3.5를 더하면 86.5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경우가 A사의 구간 추정은 A사의 만족도 평균은 87.5점에서 94.5점 사이에 있을 거야. 이거 95% 확신해도 좋아. 이런 거고요. B사 같은 경우 고객 만족 지수에 대한 평균은 79.5점에서 86.5점 사이에 있을 거야. 이거 95% 확신해도 좋아. 이런 거죠. A사가 제일 나쁠 때가 87.5고요. B사가 제일 좋을 때가 86.5니까 뒤바뀔 수가 없죠. 그렇죠? 이런 거는 신뢰 구간 범위 밖에 오차 범위 밖에 존재하는 거고 이럴 경우 A사가 B사보다 고객 만족 지수 평균이 더 우수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추정에 구간 추정, 즉 신뢰 구간을 한번 유도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되게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 한번 잘 보세요. 먼저 여러분들 첫 번째가 모집단의 평균 뮤예요. 뮤입니다. 뮤가 어디에서 어디 사이에 있을까 이런 거죠. 자, 이럴 때 시그마를 아는 경우, 시그마는 모 표준 편차인데 원래는 모수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런 거죠. 그래서 거기 x1에서 xn, 즉 정규 분포 n, 뮤, 모평균, 콤마, 분산, 시그마 제곱으로부터 n개를 뽑았다는 겁니다. 그럼 뽑은 거면 뽑은 걸 다 더해서 n으로 나누면 뽑은 것의 평균 x바가 나오죠. 그렇죠? 그것은 정규 분포 평균이 뮤고 분산이 n분의 시그마 제곱을 따른다는 걸 여러분들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럴 때 이런 표본 평균에 대한 표준화, 젯은 기존의 확률 x바 마이너스 뮤 나누기 n분의 시그마 제곱의 루트를 씌운 것.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바로 x바의 표준 편차, 즉 x바의 표준 오차라고 했죠. 이것이 정규분포 0,1을 따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 젯이 왼쪽이 2분의 알파, 오른쪽이 2분의 알파가 되는 경계를 거기 마이너스 z 2분의 알파보다 크거나 같다 z x바 마이너스 뮤 나누기 루트 n분의 시그마죠. 오른쪽 2분의 알파 꼬랑지 z 2분의 알파. 그래서 전체 가운데 땅덩어리 면적은 1 마이너스 알파가 되는 거죠. 알파가 0.05면 0.95가 되죠. 1 마이너스. 그게 95% 신뢰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 식에서 x바 마이너스 뮤 나누기 루트 n분의 시그마에서 루트 n분의 시그마를 양쪽에 곱해주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마이너스 x바 플러스 뮤가 되죠. 그럴 때 마이너스 x바를 양쪽으로 넘겨주면 아래식이 만들어질 겁니다. 뮤만 남겨놓고 그냥 이동해 준 거예요. 보면 x바 마이너스 z값 루트 n분의 시그마, 오른쪽은 x바 플러스 z값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면은 아래쪽이 뮤는 신뢰관의 한 x바 마이너스 z값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 크거나 같고 x바 플러스 z값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구간이 나오죠. 그렇죠? 이것이 뮤에 대한 1 마이너스 알파 퍼센트 신뢰 구간이 되는 겁니다. 아래쪽에 있는 걸 신뢰관의 하한, 오른쪽에 있는 걸 신뢰관의 상한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1 마이너스 알파를 바로 신뢰 수준. 그래서 알파가 0.05면 95% 신뢰 수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그래서 앞서 한 얘기를 다시 한번 보세요. 왼쪽이 2분의 알파, 오른쪽이 2분의 알파, 그냥 가운데 전체가 확률 땅덩어리 면적이 1에서 1 마이너스 알파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요 x바가 뮤 마이너스 z 시그마 x바,
뮤 플러스 Z 시그마. 시그마 X바라는 게 뽑은 것의 평균의 표준 오차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죠. 그치? 그래서 뮤만 남겨놓고 앞에 식대로 이렇게 넘겨보면 X바 마이너스 Z값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 크거나 같다. X바 플러스 Z값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 작거나 같다. 하면 전체 1 마이너스 알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시그마가 알려진 경우 이런 정규 분포를 이용해서 1 마이너스 알파 %의 신뢰 구간을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한번 볼게요.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모평균 뮤에 대한 신뢰 구간, 모분산을 아는 경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한 화학약품 공장의 하루 생산량은 표준 편차가 시그마 이꼬로 21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시그마가 21이래요. 이 공장에서 며칠간 50일간 하루 생산량을 기록한 결과 50일간 그러니까 n이 얼마? 50일치를 조사했지. n 이꼬로 50입니다. 그랬을 때 뽑은 것의 평균 50일 동안 기록한 것의 평균을 냈더니 뽑은 것의 평균 X바는 871톤이래요. 그럴 때 평균 뮤에 대한 90% 신뢰 구간을 구하라. 90% 신뢰 구간은 알파가 0.10인 경우죠. 1 마이너스 알파가 0.90이니까. 그래서 왼쪽 5% 꼬랑지, 오른쪽 꼬랑지 5% 이렇게 됩니다. 그럴 때 시그마를 알고 있는 경우 신뢰 구간은 X바 마이너스 Z값 루트 n분의 시그마가 신뢰 구간 하한이었고요. X바 플러스 Z값 루트 n분의 시그마가 신뢰 구간의 상한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왼쪽 꼬랑지가 5%가 되는 Z의 0.05가 1.645입니다. 표준 정규 분포표에서 찾아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1.645. 그래서 뮤의 90% 신뢰 구간은 후에 문제에선 이런 건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주고 여러분들은 표를 보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X바 대신에 871 마이너스 해당되는 Z값 1.645를 집어넣고요. 루트 N 대신에 50 시그마 대신에 21 상하는 871 플러스 Z값 1.645 곱하기 루트 N 대신에 50 시그마 대신에 21을 집어넣으면 866.11이 신뢰 구간 하한이고요. 875.89가 신뢰 구간 상한입니다. 따라서 한 화학약품 공장의 하루 평균 생산량은 866.11톤에서 875.89톤 사이에 있을 거다. 이런 거죠. 이거 90% 확신해도 좋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해 주면 됩니다. 모평균 뮤에 대한 신뢰 구간을 직접 구해봤습니다. 모분산 시그마를 모르는 경우에 대해서는 2교시에서 다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